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안 어려워요. 유아성역의 발달 단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라고 하는 세 시기가 있는데 1950, 6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저술한 정신분석 임상에는 항상 내담자 사례를 했을 때 구강기, 항문기, 남문기라는 그 말이 꼭 나와요. 그게 우리 유교 문화를 내가 접했던 시대에는 아니 무슨 유치한 얘기인 거야. 구강기. 이게 도대체 저 정신분석가들 정체가 뭐야? 이게 유치한. 처음 든 사람 거기만 나요. 근데 한 1970년대부터는 프로이드 용어가 점점 빈도수가 좀 줄어들고 요즘에는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라는 단어를 쓰는 빈도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쾌락 욕구에 구강기 쾌락이 고착된 사람이 있고 항문기 쾌락이 고착된 사람이 있고 난근기 쾌락이 고착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쾌락이 고착됐다는 말은 그 당시 마땅히 누려야 될 쾌락을 너무 많이 맛봤거나 너무 못 맛봤거나 둘 중에 하나. 고착되는 원인은 과잉충족과 과잉차지. 나이 들어서 유아성욕을 계속 맛보려고 하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막 그 억압하는 방어가 계속 작동되니까 방어가 계속 작동된다는 말은 자아의 그 대단히 귀한 에너지가 방어하는데 많이 소모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조금만 뭐 일하고 작업해도 쉬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상당 부분 내면에 방어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지출해가지고 외부의 업적을 남기기가 간단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억압되는 거 하나 딱 풀어주면은 그게 당장은 그게 나한테 대단한 줄 몰라요. 근데 그 임상에서 이제 억압된 걸 풀어주는 역할을 20여 년 전에 그걸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억압된 거 하나 풀어주면 평생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억압하는 데 지출하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외부 세상에 뭔가 접촉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소화하고 싸우고 헤쳐나가고 이 에너지를 외부에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 방어를 하게끔 하는 그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유아성입니다. 윤영기 말에는 억압이 돼서 성인의 욕망의 영원한 원천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도 어느 발달 단계에 고착됐는지 잠시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구강 쾌락을 주로 많이 즐기시는 분, 항문 쾌락을 많이 즐기시는 분, 난근기 쾌락에 1차적 관심이 가시는 분 다른데 도대체 이게 항문 쾌락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구강 쾌락은 입으로 느끼는 온갖 종류의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겠을까요? 빨기, 씹기. 하여튼 입으로 누리세요. 나이 들어서 입으로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거 먹는 어떤 여성은 하루 24시간 TV를 먹는 먹방만 틀어놓는 사람이 있어. 먹방과 건강 프로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오래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야지.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더 먹어야지. 계속 막 뭐 식재료 사고 막 뭐 음식 만들고 그 먹는 나무로 살아. 이런 사람들 성에 관심 없어. 섹스에 관심 없어. 그건 나이와 연관되지 않나요? 나이보다는 성격과 그게 성격. 배고픈 걸 절대로 못 참는 사람. 네, 절대로 못 참는다는 거는 그 배고픈 고통을 참는 것이 보통 사람보다 좀 너무 민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유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유아적 성격 중에 또 구강기 고착되고 구강기가 가장 유아잖아. 가장 젖먹던 시절.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음식도 지가 먼저 먹어야 돼. 못 참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젖배골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젖배골았다. 네. 아, 젖배 골았다. 그런 사람들이 못 참나요? 아, 과잉 충족과 과잉 결핍 둘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아, 좋은 표현을 쓰셨네. 젖배 골았다. 이거 요새 방탄소년단이 한국말을 그 전 세계에 펼치는데 이것도 집어넣으라고 좀 젖배 골았다. 대단히 심한 느낌이 들잖아 이게. 젖배 골았다. 아 이거 듣기도 좀 심해 보죠. 먹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24시간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이 나무 산입니다. 그게 이제 구강쾌락이에요. 그래서 항문쾌락은 항문욕도 이제 대소변 그 병 가리기 할 때 항문 그 변이 항문기 아동한테는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생산물 소유물로 느껴져요. 근데 이게 부모가 그거를 막 함부로 어디 가서 정해진 시간에 막 배설하라 그러면 상실감도 느끼고 그리고 말 안 듣다가 맞기도 하니까 통제당하는 느낌 많이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문 쾌락을 제대로 못 누린 사람이나 또는 과도하게 누린 사람, 나이 들어서 항문형 성격이 형성인데요. 예. 항문형 성격은 커서도 항문기 때 못 해본 거 계속 지각적으로 성에 또 해줘 이거거든. 그거 계속 맛보려고 하는 거지. 가령 그런 사람은 타인을 가학적으로 통제하는 맛의 사람. 변가리기 훈련은 자기가 당했잖아. 그거를 그리고 소유에 민감해. 그리고 소비에 또 내 맘대로 쌀 거야. 내 맘대로 소비하고 내 맘대로 막 저지를 거야. 이것도 이제 학문형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문화는 학문형 성격의 문화다. 소비와 소유 중심적 문화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 소비에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학문형 성격. 그리고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 또는 타인을 쥐락펴락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전부 학문형 성격. 학문형 성격 만나면 골치 아파. 고집이 세거든. 고집이 세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가학적으로 보복도 하고 대신 되게 청결하고 정돈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남극기는 남녀 간의 애정. 오케이? 네. 남녀 간의 애정이 내 욕망의 1순위다. 내가 진짜 멋진 매력적인 남성을 만나서 멋진 사랑을 해보고 싶다. 이게 무슨 소유를 하는데 온갖 뭐 어디 가서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막 돈 버는 방법 뭐 가게 들으러 다니고 뭐 그러잖아. 이런 사람하고 이제 질이 달라. 자기 손가락 빨면서 자기 몸에 스스로 몸에서 쾌락을 얻어. 오케이? 네, 자기 몸에서 쾌락을 얻어. 이게 자가성이에요. 이 자가성이 고착되면 자폐증 단계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단계로 넘어가요. 이 본능 욕도도 이렇게 발달을 해요. 발달을 해. 그럼 자기의 단계에 고착되면은 이게 뭐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대해서 되게 둔감한데 자기의 고통과 이 정서에 되게 민감한 사람 있지. 자기의 성격에 고착돼서 생긴 일이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남궁기는 몇 살 때 정도? 남궁기는 성 차이를 지각한 이후부터 보통 4살부터 6살 이렇게 내가 되는데 근데 성 차이를 지각한 이후부터 남궁기가 시작이 돼요. 네. 근데 보통 4살 때쯤 되면 아이가 이제 성을 좀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원시서부터 봐야 돼요. 이제 침팬지. 이게 구강기예요, 여러분. 그 구강기 때 채워야 될 거를 못 채웠을 때, 또는 아주 기분 좋은 쾌감을 채웠는데 그 다음 싹 사라졌을 때.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걸 지향하는 거지. 구강기. 이 밭 표현하지. 밭 출산 직후에. 출산 직후에. 또 구강기 아이가 하여튼 뭐 임상에서 만난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딸로 태어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치됐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부정이 되고
아니 근데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는 제왕절개로 둘 다 나왔는데 그때는 무조건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거든요, 옛날에는요. 예. 그럼 그것도 이 유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하고 우리 아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론에 따라 달라요. 그첫 일주일이나 이 정도는 절대 자폐기라고 하는 외부 자극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않는 그리고 일단 자기 자궁 상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기라고 보는 사람이 정설이었는데 네. 또 최근에는 꼭 그런 것만 나옵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안아주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엄마하고 아니세요. 뱃속,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 애가 있거든요. 예. 진짜? 그래서 일주일간의 그 절대 자폐기라는 이론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주목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엄마가 이렇게 직접 접촉해 주는 게 그 외부 세계에 태어난 것이 좀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좀 충격이거든요. 그 감당하기 힘든 자극인데 그걸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엄마가. 그 요새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게 그쪽도 많이 주목받아서 그래요. 예. 요새는 그렇게 해요. 네. 수술해도 네. 데려가서 한대죠. 대한 이런 건 단순히 하나가 대단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존입니다. 구강기 후기 때하고 전기 때하고 성격이 달라요. 구강기 전기 성격에 고착된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도 평생 동안 부모한테 의존하고 이제 배우자한테 의존하지. 평생 의존만 하는데 이 의존해도 뭐한 20살, 30살 이런 사람이 의존하면 귀엽다고 이렇게 여자도 있지만 남자도 있어요. 와주지 40, 5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출가해갖고 사돈을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의존형 성격이야. 어떻게 되겠어? 이게 간단치 않아서 더 힘들어지지 거든요. 자식도 더 대접을 못 받게 되고 우리 엄마 좀 이상해. 그렇게 된대요. 그 자식들이 막 자기한테 떠나갈 때 위기감 느껴서 그래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 구강기 후기 성격, 구강기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분리불안과 과학적 공격성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강기 후기 성격도 분리불안과 이 과학성 때문에 성인기 때 성격이 좀 되게 까다로워. 되게 충족되지 못한 공격성도 적절히 갖고 있고 안정되지 못해요. 이게 변가리기 하는 배변, 이 항문기인데 이게 내 맘대로 쌀 거야 뭐 있잖아. 내 맘대로 쌀 거야. 내변 내 거야. 어? 그래갖고 이게 정말 조그만 아이시기에는 이런 건데 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쳐. 의식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낭의 시작이. 이걸 가졌다라고 하는 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안 가. 이거를 알기 전하고 알기 후하고 삶의 질감이 다르다니까. 여기 계신 분도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한번. 남동기는 성을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격 같은 거. 관심이 이제 성에 있어요. 남녀간에. 네, 남녀간의 열정을 그 강한 패션이라고 해요. 강한 패션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여러분 무슨 뭐 음식 맛있는 거 보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그거 갖고 막 목숨을 걸고 이러진 않잖아. 어? 그 음식 맛있는 거 먹었다고 목숨이 무슨 뭐 지기가 이렇게 목 날라가고 그러지 않잖아. 네. 그리고 뭐 그 항문기 타인을 좀 뭐 구두쇠, 가령 소유에 집착하는 구두쇠라든가 그런 과도하게 소비하는 사람들 이게 항문기 성격이거든. 또는 타인을 자꾸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들고 이것도 다 자기가 통제받고 그래서 항문기 성격이거든. 그렇게 했다고 또 목 날라가지 않잖아. 구두쇠도 뭐 소비 많이 했다고
사회적으로 거세당하진 않잖아. 근데 이제 이게 민감한 거야 이제. 남녀간에 이런 거 했다고 또 갑자기 막 스캔들해서 목도 날리지. 네. 도덕적으로 좀 창피도 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자살도 네. 하는 그러니까 그게 욕망의 질이 다르다니까. 음. 욕망의 질이 달라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뭔가 이 애가 이제 뭔가를 아는 거지. 그렇죠? 네. 이게 뭔가를 아는 거야. 이게 알고 뭐야? 그 엄마 이 젖을 그냥 해도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빠인가? 이게 이제 욕망이지. 독차지하려고.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뭔가 좀 좋아하는데 약간 들뜬 느낌이 들지 않아? 네. 이게 성을 알고 나는 거야, 이게. 성을 난 다. 무슨 사진을 의도적으로 찍은 것 같은데, 이 한국 사람이. 이게 이때가 제일 좋은 시대예요. 여자아이는 아빠, 남자아이는 엄마인데, 잠시 막, 왠지 그냥, 남자가 꽤한 5살은 됐겠는데요? 그 오디푸스키, 남근기. 남근기. 뭐라고? 엄마한테 안겨 있잖아. 이게 사실 이게 엄마하고 신체 접촉 많이 하잖아. 또 아빠하고 딸하고 신체 접촉 많이 하고. 이게 보통 접촉이 아닌 거야, 사실. 보통 이게 가까운 관계가 아닌 거니까. 평생 동안 이 심신에 이 각인되는 이 어렸을 때 자국이 또 특히 민감하거든.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이에요. 이거 봐봐. 눈 가리기 좀 이게 싸납잖아 이게. 무슨 일 저질. 이게 이제 오디프 쓰기 이런 거. 이가 아빠를 어떻게 저렇게? 이게 하여튼 이게 어린 아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하지만 근데 이 시기에 이런 과정을 거친 아이와 거치지 못한 아이는 이후의 삶에 또 질이 되게 많이 달라져. 좋아할 때 좋아하고 겪을 거 다 겪어야 돼. 그런데 이걸 너무 계속해서 그 딸하고 아빠가 밀착하면 유혹하는 아빠가 돼 이거. 그냥.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아들을 계속 껴안고 있어도 이게 유혹하는 엄마가 돼. 바람직하지 않아. 유아 성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이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형제자매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을 기회가 적겠지요. 나눠서 받더라도. 또 요새 가령 오늘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요새는 한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애착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격 더러운 사람들이 율적이 더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은 하나의 요소만은 아닌데요. 예. 하나나 둘을 이렇게 낳는다고 해보세요. 과거에 진짜 나도 5형제인데 집안이 너무 많은 집에 이 형제가 많은 데서 부모한테 온전히 벌 받은 거에 대한 결핍 내가 지금도 기억나거든. 그래서 나도 항상 왜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린 시절 얘기해요. 그 기분이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나 둘 낳는 경우, 특히 뭐 하나 낳는 경우를 따져보면 그것도 단점들이 거기 많아요. 거기에 그냥 엄마가 과잉 집착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중국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걱정되는 게 되게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 한 자녀만 낳게 법적으로 해줬는데 양가에서 이게 얘가 완전히 무슨 왕대접 받는 거야. 아기 폐하 해가지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분석에서는 과잉 좌절도 문제지만 과잉 충격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충격, 적절한 좌절이 자아 발달에 되게 좋아요. 근데 적절하다는 것에 그걸 잘 조율하는 게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가령 예전에 형제들 많았을 때 엄마의 애정, 아버지의 애정에 덜 받은 자녀가 있고 더 받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애정을 내가 주변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엄마의 애정을 너무 많이 엄마의 애정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애정이 사실은 엄마에 의해서 차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둘을 골고루 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에너지가 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엄마의 애정을 많이 받는데 엄마가 독점력이 강하고 아버지의 애정을 이렇게 자기한테 접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나르시스틱 캐릭터나 심하면 사이코시스까지 개방난이가 되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엄마한테서 엄마 자체한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엄마한테서 이렇게 아웃되고 또 엄마가 또 그 중에 자기를 충족시켜주는 자식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분명히 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변수가 많아요. 오디푸스 시기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자, 오늘은 아주 유아 성욕의 좀 베이직에 대해서 뭘 좀 소개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하신 게 있어요? 질문하세요. 저기 아니 오늘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연년생 아들을 키웠는데요. 그 큰애는 고등학교 때까지 샤워하고 나체로 막 돌아다녀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예. 예. 둘째는 5살 때부터 수건으로 아랫도를 가리고 나서 제가 5살 이후에 걔 고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털난 거 보여주면 10,000원 줄게 아무리 꼬셔도 절대로 안 보여줬어요. 그때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근데 그게 그 성격이 그렇게 연년생인데 확연히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게 뭘까? 왜 걔는 그러고 왜 쟤는 그럴까? 고등학교 때까지 샤워하고 엄마 앞에서 그냥 소리남 없이 네, 다니죠. 다니고. 그거는 엄마한테 자기 몸을 보여주고 싶은 그 시기가 있어요. 오디푸스 초기에. 네. 예. 자기 남근을 포함해서 네. 자기 존재를 엄마한테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가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그 아이한테. 예. 엄마가 없는 것도 갖고 있고 내가. 그래서 엄마가 되게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는 자신감도 있고. 아니 욕했는데요. 사실은 욕했다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렸을 때요? 오디푸스 초기. 그때는 그랬죠. 4살 때. 네, 그때는 네 그랬죠. 살 때. 네,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누렸던 그 쾌감, 그 쾌감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자기 몸을 이제 과시하고 싶은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성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조심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억압이 심하다는 걸 수도 있어요. 억압이 심한 경우에는 해석이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이 도덕 교육을 잘 받아서 엄할 수도 있고, 또는 금지된 욕망이 세서 오히려 이게 다 무의식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좀 더 세게 작동됐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첫째 아이가 누렸던 그 좋았던 그 시기에 엄마한테서 나의 몸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그 시기 경험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변수는 여러 가지. 그 제일 좋은 건강한 성격은 그 사춘기 이후를 이제 성기기라고 그래요. 성기기에 유아 성욕, 그러니까 구강욕, 항문욕, 남근욕을 통합해가지고 먹는 것도 적절히 즐기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도 적절히 즐기고, 남녀간의 관계도 적절히 즐기고, 그러면서 남녀간의 어떤 성적 결합에 대한 욕구도 살아있고, 그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 그건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건 것 같은데. 진짜 50% 이상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진짜 좋은데, 어떤 사람은 성에 전혀 관심 없고 몇십 년 동안 섹시 안 한지 몇십 년 됐고요. 뭐
그동안 어떤 맛있는 것만 계속 먹었느냐 못 먹느냐 컴플렉스가 거기서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을 때 막 행복해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도대체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뭐 모르는 나무로만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유아성에게 배타적 고착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세상에는 그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쁘다 이러지도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이 또 그 분야에 또 재능을 발휘해서 또 자기 나름의 또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애니멀 홀더 같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애니멀 홀더라고 강아지만 감당할 수 없이 막 그 유기견들을 집에 막 모아서 가져가죠. 학대하는 자기는 그거를 유기견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한 수십 마리를 어디서 걔들은 근친 교배도 하면서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방치하는 그 애니멀 홀더라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 과도하게. 네, 막 과도하게. 지난번에 카이스트 교수했던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막 그 유기견 애니멀 데려다가 홀더 그 남편이 학원을 하더라고요. 하고 근데 그거는 그것도 하여튼 정치문서에서는 연상을 들어보기 전에는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가령 불쌍한 거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울자리에 고착된 것인데 불쌍한 사람을 보면 계속 연문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동물할 때까지 갈 수 있고 그 우울자리에 고착된 사람은 그 불쌍한 대상을 회복시켜주는 나무로 살아요. 이건 좀 프로이드의 용어하고 좀 다른 정신 분석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남녀 간의 성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부담스러운데 그 남녀 간의 성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성관계하는 게 마치 상대방이 내 몸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같아서 그냥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이런 사람이 편한 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때는 편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애니멀 같은 경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관계는 편안한 거야. 그래서 이게 원인이 한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읽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그림을 본다든가 뭐 음악회를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좋아. 그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승화된 쾌락 만족 비용이라고 그래요. 승화된 쾌락. 그러니까 성을 직접적으로 충족하는 것보다 그 변형된 방식인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걸 처음에는 리비도가 직접적 만족이 아니라 우회적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이런 것도 다 학문 활동이나 어떤 예술 활동이나 뭐 이러한 것도 리비도 에너지를 이렇게 하나는 전환시켜 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데 그 사회적으로 되게 그 자아 기능이 발달된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리비도가 전환돼서 사용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 선생의 용어만 치면은 그런 승화 능력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그게 지옥일 수 있어. 때로는 직접적 만족에는 유아성이 항상 들어가요.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해야 정신 균형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